자, 요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 44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세법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등록임대주택이라면 소득세법에 의해서 등록해야 되고요. 특히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혜택을 주는 대신에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연간 5% 이상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5% 이상으로 올리면은 안 되고요. 자, 그다음 5% 이상 올리면은 안 됩니다. 그다음 의사결정할 때 참고하십시오. 제가 줄을 쳤는데 제가 나름대로 계산해 봤는데 우리가 분리로 갈 것이냐 종합소득으로 갈 것이냐인데 여러분들 우선에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있죠. 주택 임대를 포함해 가지고 타소득이 4천만 원 넘어가면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하고요.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분리과세가 유리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천만 원 이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주택 임대 포함해 가지고 4천만 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4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하더라고요. 그다음에 4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귀찮지만은 뭡니까? 종합과세 하면은 오히려 6%짜리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거 가지고 아마 세무서 직원분들도 엄청 고생할 거고요. 이거 가지고 제가 요번에 국세청은 요 법은 만들었지만은 과연 국세행정이 이걸 갖다가 요번에 주택임대 분리과세 납세자 신고를 제대로 다 감당해낼지 의문이 됩니다. 상당히 혼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제가 주택임대 기장하면 좋은 게 요거라 그랬죠. 4번 주택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사업소득 결손금하고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손이 나면은 이자 배당, 다른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도 공제가 됩니다. 실제 주택임대 기장한 분들은 있죠. 해보니까 결손이 제법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 중에도. 감가상각도 가능합니다. 이자, 주택 취득하기 위해서 융자난 거 아니습니까? 그것도 이자 공제, 재산세, 수선 수리비 이런 거 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 그리고 밑에 그리고 제일 밑에 5번이 중요하죠. 5번 보시면 주택 임대 소득은 무조건 사업자 등록하셔야죠. 그래서 설사 내가 의무 임대 기간 4년, 8년 이런 거 지키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안 할래. 그런다 하더라도 세무서에는 등록하셔야 됩니다. 세무서에서도 세무서에 등록해야 되는 이유가 면세 사업자는 원래 사업자 등록을 안 하더라도 전혀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전혀 불이익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가 새로 생겼죠. 새로 생겼습니다. 2020년도 수익금액부터입니다. 2020년도 수익금액분부터 면세 사업자의 미등록 가산세가 유일하게 요거 하나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건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0.2%니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은 안 하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은 내야 된다. 요게 법은 2019년도에 만들었지만 가산세는 2020년도 수익금액부터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요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해보니까 무섭다. 그러면은 7월 1일 날 사업자 등록 내면은 1월 1일에서 6월 말까지 수익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 낸 이후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가산세 많지는 않습니다. 0.2%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실까요? 넘겨보시면은 또 엉뚱한 고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6번 보시면은 주택임대료에 대해서 계산서 발행해야 되느냐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택임대에 대해서 계산서 끊어봐야 무슨 계산서입니까? 주민등록 기재분이겠죠. 항상 주민등록 기재분은 그게 가치가 없는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법인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법인이 주택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때는 끊도록, 법인은 자기들 정규정빙 처리도 해야 되고 사업자 아닙니까? 개인은 주택임대가 사업자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하시고요. 개인인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밑에 보시면 제가 사례를 다 넣어놨습니다. 하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임대를 하는 경우에 수익금액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요 문제가 많고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요 밑에 사례를 2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부부가 4채를 같이 소유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단독으로 하나를 소유하고
B, C, D 주택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뭡니까? 어차피 합쳐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세 채 이상이니까 어차피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죠. 계산 대상이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3억을 양쪽에서 공제를 받았죠. 단독에서 한번 받았죠. 그 다음에 공동에서 또 한번 받았죠. 그래서 3억 공제와 수익 금액 그건 뭡니까? 각자 부부가 합치는 것만 따로 하고, 계산은 수익금액 계산과 3억 공제는 각각 하라는 그 말입니다. 3억 공제를 이렇게 따로 하고, 그래서 월세 수입, 남편 소득, 부인 소득 이렇게 합쳐가지고, 계산한다. 특히 그래서 요 밑에 기타 사항을 보시죠. 기타 사항을 보시면은, 3억 공제는 단독과 공동 사업자를 각각 한 거주자로 보고 각각 공제한다 하는 걸 특히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사례가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3억 공제를 주택에서 하느냐, 사람으로 공제하느냐, 주택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공제하느냐, 예규나 법은 복잡한데 이건 전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합쳐가지고 인별로 3억 공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틀릴 게 없습니다. 주택임대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주택임대,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 마치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업소득에 가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에서는 중요한 것만 보시겠습니다. 다 넘어가고요. 사업소득에서 이제, 우리가 자, 요 부분 주의하셔야 되겠, 요 부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를, 고문료, 자문료.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눈이 52페이지네요. 52페이지 보시면 자문료나 고문료의 소득 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에 신고하다 보면 인적 용역 신고할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강사료, 그 다음에 고문료, 그 다음에 자문료, 컨설팅 수수료, 이런 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영수증을 받아왔는데 이게 어떤 거는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돼 있고 고문료가 어떤 거는 사업소득으로 돼 있고 또 어떤 거는 기타 소득으로 돼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일 유리한 거는 무슨 소득이겠습니까? 기타 소득이죠. 기타 소득이 유리한 이유는 60% 필요경비가 무조건 인정이 되고 기장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구분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 구분은 요 구분을 뭘로 보시느냐 하면요. 요 구분은 참고로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뒤에 가서 보겠고요. 뒤에 가서 보겠고, 자, 넘어가고. 자, 5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4페이지. 자, 우리가 사업소득 중에 비과세를 한번 보실까요? 자, 비과세 사업은 여러분들 농민은 세금을 안 내고 있죠. 그래서 자, 제일 위에 농민들은, 세금 안 내고 있고, 다만 이제, 농가 부업 소득은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농가 부업 소득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작물 재배업을 보시죠. 작물 재배업. 그래서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식량 작물 재배업은 세금을 아예 안 내고요. 그래서 바로 밑에 한번 보시죠. 2015년도부터입니다. 2015년도부터 쌀, 보리, 콩, 즉 주로 주식에 해당되는 거죠. 주식이죠. 식량 작물 재배업은 전액 비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아예 사업자 등록도 없고 세금도 안 냅니다. 근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외에 과일, 화초, 꽃 재배하는 농가들 대규모로 하는 데들 많죠. 종묘, 버섯 공장, 공장이라 그러는데 농업입니다. 버섯 공장. 그 다음에 콩나물도 있죠. 옛날에는 세무서도 제조업으로 내줬어요. 공장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콩나물이 농업입니다. 여기 기타 작물 재배업입니다. 기타 작물 재배업은 2015년도 이전에는 전액 비과세 줬습니다. 근데 2015년도부터는 이걸 그 비과세를 놔두다 보니까 너무 크게 많이 번데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도심 근교에 꽃을 재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채소 재배하는 농가들, 가락동 시장에 1년에 수십억씩 납품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도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물리기 시작했죠. 수익금액 10억까지 비과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콩나물 공장, 버섯 공장,
그 다음에 종자 재배하는데, 그 다음에 꽃 재배하는 농가들, 채소 재배하는 농가들 있죠. 하여튼 수익 금액이 노출이 되고, 수익 금액이 10억이 넘는다 그러면은 10억은 빼고 나머지 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요거는 10억이 넘으면은 전부 과세가 아니고요. 무조건 10억은 공제로, 그런, 독특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농민들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는데 이 꽃 재배하는 농가가 25억 매출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우리가 10억은 공제하고요. 15억만 소득세 신고합니다. 15억은 손익계산서, 소득금액, 기장의무 판정, 성실신고 판정 이런 모든 그 금액 계산해서 10억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뺍니다. 수익금액 10억인데 소득금액은 어떻게 뺍니까? 재무제표는 전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25억 분의 비과세 비율, 그만큼 소득금액을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장의무 판정도 다 제외하고요. 제외해서 판정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 추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추계도 마찬가지예요. 추계에서 10억 빼고 기장하면은 이제 조금 귀찮죠. 그 비율만큼, 비과세 비율만큼 비과세를 제외하고 소득세 신고서 작성이 전부가 돼야 됩니다. 참고로 개인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 그 구분 계산하는 난이 있죠. 그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 서식을 보면 안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농가 부업소득 중요하니까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농가 부업소득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농가 부업소득은 보겠습니다. 그거 외에 일반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 3천만 원인데 요거는 사례가 여러분들 뭐 별로 없을 겁니다. 별로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축산업 대비해가지고 한번 보시죠. 농가 부업 축산업입니다. 묘하게도요. 축산업은 마리수로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적용되는 마리수를 보시면은 젖소는 50마리고 50마리 비과세입니다. 소는 비용으로 말하겠죠. 안동 한우라든지 이런데. 돼지는 700마리, 토끼, 닭은 15,000마리입니다. 15,000마리고 비과세, 마리수로 비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 마리수 계산은 사람 계산할 때도 뭡니까? 상시 근로자로 계산하죠. 마리수 계산도 상시 마리수로. 그러니까 마리수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매월 말일자 가축, 가축을 합쳐가지고 나누기 12개월로 평균해서 계산합니다. 이거 하다 보면 묘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닭 키우는 농가들은 매월 말일자에 그 닭이 빠져나가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뺍니다. 매월 말일자 마리수로 해가지고 무조건 나누기 12 해가지고 평균 마리수로 비과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목장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젖소 50마리인데 송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송아지는 2마리를 한 마리로 한 마리로 새끼는 아예 뺍니다. 새끼는 아예 빼고 육성후 키우는 송아지는 2마리를 한 마리로 보는 이런 희한한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축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비과세를 한번 계산합니다. 과세 대상 마리수가 나옵니다. 마리수가 나오면 농민들 소득금액이 얼마 공제해준다 그랬습니까? 3천만 원 비과세 해준다 그랬죠. 3천만 원을 또 한 번 빼게 됩니다. 그래서 2번 공제해주는 걸로 보시면은 축산 농가들은 거의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은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뭐 농가부업 축산업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축산업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이제 여러분들 저하고 사업소득 비과세에 대해서 한번 보고 있고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중간에 보시면은 요거 한번 보시면 농산물 유통업자가 농작물을 직접 재배해가지고 도소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소매냐 농업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자기 농민이 직접 경작해가지고 도소매를 예를 들면 통신 판매를 합니다. 농민들이 요새는 그래가지고 전자상거래로 막 농민이 나갑니다. 이걸 갖다가 그러면 농업으로 보고 비과세로 가느냐 도소매로 가느냐 하는 요 문제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묘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농업 수확할 때까지는 농업 소득으로 보고 그걸 원가로 놓고
이후에 파는 것은 도소매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민에 대한 문제니까 전체가 농업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가. 그래서 농민이 자기가 직접 경작해가지고 직접 통신 판매나 이런 걸 통해서 도시에 예를 들면 현지 판매소를 두고 도소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농업소득으로 봐야지 도소매로 볼 소득은 아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억 비과세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10억 비과세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또 태양광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태양광에 대해서 소득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죠. 잉여 전략에 대한 현금 정산입니다. 전문적으로 있죠. 전문적으로 농지를 깎아가지고 임야를 깎아가지고 태양광 사업을 유치해가지고 자기가 한전에서 돈을 받으면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전에 돈 받을 때 세금계산서도 끊고 하는데 자기 집 옥상 이런 데 하는 거 아니습니까? 요거는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아예 소득세도 부가세도 면세 소득세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갖다가 자기 집에 설치해가지고 자가 소비는 기본으로 하고 남은 잉여 전력을 한전으로 갑니다. 이 부분은 아예 부가세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사업소득도 비과세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에 대해서 발전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내야 되는 것은 가사용이 아닌 별도 임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사업자 등록이 해당이 된다.